70세 이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박정수 72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4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밥이 너무 되었어. 어제도 그랬잖아.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불만을 표했다. 고마움의 인사는커녕 늘 불평부터였다. 죄송해요. 내일은 더 신경 써서 할게요. 영희는 습관적으로 사과했다. 40년간 무수히 반복된 대화였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했어. 옆집 김씨 부인은 나이가 더 많은데도 모든 걸 알아서 척척 잘하던데. 정수는 신문을 펼쳐들며 계속 투덜거렸다. 영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수는 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한 후 5년 전 정년 퇴직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집에서만 지내며 TV만 보거나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만 두었다. 모든 집안일은 여전히 영희의 몫이었다. 자식들마저 무관심. 영희와 정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 첫째 민호 45세는 의사, 둘째 민수 42세는 회사원이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도 부모에게는 관심이 적었다. 명절이나 생일에 형식적으로 찾아올 뿐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드물었다. 엄마, 바쁘니까 짧게 할게요.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둘째 민수가 몇 달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응, 아빠는 건강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그냥 그래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 그럼 이만 끊을게요. 3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깨달은 것. 어느 날 영희는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났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70대 여성들이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뭐. 매일 똑같아.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성격이 더 까칠해졌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트집만 잡고. 친구 순자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서울 살던 경숙이 알지? 걔가 작년에 남편이랑 이혼했어. 뭐, 정말, 그 나이에.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 지금 혼자 살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경숙 이야기는 영희에게 충격이었다. 70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 재산 분할받고 연금도 나누어 받잖아. 그리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해서 용돈 벌고 있다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경숙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폭발의 순간.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 이어졌다. 정수는 저녁을 먹으며 또 투덜거렸다. 반찬이 짜. 너 요리를 점점 못하네. 나이 들더니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집 청소도 제대로 안 됐어. 구석구석 먼지투성이야. 다른 집 가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정말 답답해. 그 순간 영희는 참고 있던 것이 터져 나왔다. 당신은 40년 동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나도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당신한테는 나는 그냥 무료로 부리는 가정부인가요? 영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부부끼리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이 필요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만의 시간.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다. 신혼 초에는 사랑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수는 영희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밥 해주는 것, 빨래해주는 것, 집안일 하는 것을 모두 당연하게 생각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수는 돈만 벌어오면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아이가 아파도 모든 것은 영희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영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다. 제2부 이혼 결심과 가족의 반대, 법률 상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희는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황혼이혼을 검색해 보니 요즘은 노년층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어르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0년 됐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영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봤다.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격 차이나 정신적 고통 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 분할? 영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에요. 집이나 예금 등이 있으시죠? 네, 아파트 하나와 예금이 조금 있어요. 그럼 그것의 절반은 어르신 몫이에요. 그리고 남편분의 연금도 일부 나누어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영희는 조금 안심이 됐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막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정수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정수는 TV를 보던 중이었는데 리모컨을 놓고 영희를 쳐다봤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영희야, 너 정신이 나갔니? 70살이 넘어서 무슨 이혼이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정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래? 요즘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던데. 그거 보고 영향받은 거야. TV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다니.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다고. 영희는 정수가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들들의 극렬한 반대. 이혼 이야기는 곧 아들들에게도 전해졌다. 첫째 민호가 급히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정말 이혼하시려는 거예요. 응, 그래. 며느리 수진도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70살이 넘어서 이혼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동안 잘 사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잘 살았다고. 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이혼 이유예요.
엄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둘째 민수도 퇴근 후 바로 달려왔다. 엄마 정말 미쳤어요? 이 나이에 이혼을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알아서 잘 살 거야.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면 어떡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재산 분할받고, 연금도 나누어 받으면 돼. 아들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설마 재산까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40년 동안 내가 가정에 기여한 몫이야. 재산 문제로 격화된 갈등. 며칠 후 아들들이 다시 모여서 영희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정말로 이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너희 살 거 살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재산 문제 말이에요. 지금 집이나 예금이 다 아버지 명의잖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영희는 아들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행복보다는 상속받을 재산이 걱정인 것이었다.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저희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솔직해서 좋아.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거고, 너희는 너희 이익을 지키려는 거니까.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정수의 마지막 시도. 정수도 아들들과 상의한 후 영희를 달래려고 했다. 영희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40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 없어요. 정말 바뀔게. 집안일도 도와주고 당신한테 더 잘할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친절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혼해 주세요. 서로 편하게 살아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40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까지 결심을 굳히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제3부 홀로 서기의 시작. 이혼 성립. 6개월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립됐다. 재산 분할로 영희는 아파트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과 예금 절반, 그리고 정수의 연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영희는 묘한 기분이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다니. 정수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영희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집 찾기기. 영희는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다. 40년 동안 살던 큰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도 의아해했다. 70세 여성이 혼자 원룸에서 산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 네, 저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영희는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새로 샀다. 가전제품은 중고로 구입해서 비용을 절약했다. 이사 첫날 밤, 영희는 새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다. 경제적 현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금과 이자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다. 이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영희는 가계부를 적어가며 돈 관리를 했다.
40년 동안 남편 월급으로 살아왔던 터라 혼자 경제 관리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의료비가 부담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혼자서 모든 의료비를 감당해야 했다. 뭔가 일을 해야겠어. 영희는 70세 나이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 하지만 70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할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60세까지만 모집해요. 마트에서도 거절당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혹시 다른 곳 알아보세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이 제한 때문에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거절당했다. 설령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이라도 70세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친구의 도움. 그런 중에 오랜 친구 순자가 도움을 줬다. 영희야,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급식 도우미 구한다더라. 그런 거라도 해볼까? 경로당에서. 응. 시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용돈 정도는 될 거야. 영희는 경로당 일을 시작했다. 하루 4시간씩 노인들의 점심 급식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어르신, 밥 드세요. 70세인 영희가 80세, 90세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었다. 아이러니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외로움의 시간. 일은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외로웠다. 4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TV를 보면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들은 이혼 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차가운 목소리였다. 엄마, 괜찮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는 많이 우울해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민호는 은근히 영희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듯했다.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야. 제4부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생활비 부족, 경로당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집세, 생활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영희는 좀 더 수입이 되는 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일자리 공고를 봤다. 할머니,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새벽 청소일까지 병행하면서 영희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급식 도우미 일을 했다. 몸의 한계. 하지만 70세의 몸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것은 버거웠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잠들었다. 4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터라 이렇게 고된 노동은 처음이었다. 더욱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저 할머니 봐. 70살이 넘어서 청소하고 있어. 이혼해서 그런가 봐. 불쌍해라.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영희는 참았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면 감내해야 할 일이었다. 건강 악화. 몇 달 후 영희는 몸살에 걸렸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다.
혼자 사시면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가 핀잔을 줬다. 며칠 쉬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일을 쉬면 수입이 없었다. 영희는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일을 나갔다. 예상치 못한 지출. 설상가상으로 원룸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리비가 8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80만 원은 영희에게 큰 돈이었다. 한 달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이었다. 꼭 수리해야 하나요? 겨울인데 안 하면 얼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해약해서 수리비를 냈다. 모아놓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 영희가 아픈 소식을 들은 민수가 며칠 만에 연락을 했다. 엄마,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혼자 살면서 몸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우리도 바빠서 자주 못 챙겨드리니까. 알아서 잘할게. 그리고 혹시 돈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형식적인 말일 뿐이라는 것을 영희도 알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씁쓸했다. 자식들은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려 했다. 이혼에 대한 후회. 힘든 현실에 부딪히면서 영희는 가끔 후회가 들었다. 그냥 참고 살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수와 함께 살 때는 경제적 걱정은 없었다. 집안일만 하면 됐고 용돈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그때로 돌아가면 내 영혼이 죽어버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정신적으로는 훨씬 자유로웠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 제오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 경로당에서 일하면서 영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다. 영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살다니. 김말순 68세 할머니가 감탄했다. 말순 할머니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못 참겠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말순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공감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박영자 72세 할머니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75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 뭔 일이요?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 아들, 딸들은 반대했지만 내 돈으로 한 거니까 상관없다고 했지. 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간 후 받은 보험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고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제법 단골도 생기고 용돈벌이로는 충분해. 정말요? 저도 그런 거 해볼까요? 영희 씨는 요리 잘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동호회 활동.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는 모임이었다. 영희 씨, 등산화 새로 사셨네요. 네,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요. 4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취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등산을 하면서 영희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졌다. 산에 오르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그렇지. 자연 속에 있으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강성호 씨와의 만남. 등산 동호회에서 영희는 강성호 69세 씨를 만났다. 성호 씨는 3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영희 씨는 어떻게 혼자 살게 되셨어요? 이혼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더라고요. 성호 씨는 영희의 이혼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격려해줬다. 저도 솔직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서로 자주 다퉜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성호 씨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영희는 성호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편안했다. 새로운 감정의 싹틈. 몇 달간 등산을 함께 하면서 영희와 성호 씨는 가까워졌다. 등산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같이 영화를 보기도 했다. 영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성호 씨의 제안에 영희는 고민이 됐다. 70세에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 어색했다. 글쎄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친구로서 식사 한번 하자는 뜻이에요. 결국 영희는 성호 씨와 저녁 식사를 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주변의 반응. 영희가 성호 씨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은 금세 경로당에 퍼졌다. 영희 씨, 강 씨하고 만나고 있다면서.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친구예요. 친구, 뭔 친구야? 나이 70에 무슨 친구? 일부 할머니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이혼하더니 이제 남자까지 만나네. 참, 철이 없어도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다. 제육부 자식들과의 갈등 심화. 아들들이 알게 된 소식. 영희가 성호 씨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식이 아들들에게도 전해졌다. 동네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다. 엄마, 들었는데 남자분이랑 만나고 있다면서요? 민호가 불쾌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만난다기보다는 친구야. 친구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몇이든 내 마음이야. 엄마,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민호는 화가 난 목소리였다. 왜 창피해? 내가 뭔 잘못을 했어?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들의 수근거림.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나이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다니. 수진이 남편에게 푸념했다. 엄마도 외로우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민호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 불평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돼요.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도 안 하시나? 그래도 엄마 인생인데.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수의 분노. 이 소식은 전 남편 정수에게도 전해졌다. 정수는 크게 화를 냈다. 이혼하더니 벌써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정수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표출했다. 네, 아버지.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뻔뻔하네. 아버지, 진정하세요. 나는 이혼하고도 다른 여자 생각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전혀는 벌써. 정수는 욕설까지 섞어가며 영희를 비난했다. 직접적인 대결. 결국 아들들이 영희를 찾아와서 직접 대화를 나눴다. 엄마, 강 씨라는 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정리해야 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영희는 아들들의 말에 화가 났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혼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너희들 체면만 생각하지. 내 행복은 생각 안 하는구나. 경제적, 아빠, 아들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생활이 어려우시죠? 어렵긴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저희가 생활비를 좀 보태드릴까 했는데 강 씨랑 계속 만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민호가 조건을 내걸었다. 뭐, 돈으로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엄마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이라는 게 뭐야? 나는 지금 충분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 70살이 넘어서 남자를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영희는 아들들의 태도에 실망했다. 진짜로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다. 성호 씨와의 대화. 영희는 성호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다. 성호 씨, 미안해요. 제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반대해서. 성호 씨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 씨, 우리가 뭔 잘못을 했나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게 죄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창피한가 봐요.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포기해야 해요. 성호 씨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제7부 예상치 못한 반전. 정수의 건강 악화. 영희가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전 남편 정수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많이 위험해요? 의식은 있는데 왼쪽 마비가 왔어요.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혼했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이였다. 아들들의 요청. 며칠 후 아들들이 영희를 찾아왔다. 평소와는 다른 간절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 저희도 직장이 있어서 24시간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민수가 설명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되잖아. 간병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영희는 황당했다. 평소에는 창피하다며 인연을 끊으라고 하던 아들들이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미 이혼한 사람이야. 아무 의무 없어.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요. 조건부 제안. 아들들은 조건을 제시했다.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시면 월 200만 원을 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강 씨와의 관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결국 아들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다. 아버지 간병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와 성우 씨의 관계를 끊는 것이 더 중요했다. 너희들 정말 이기적이구나.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엄마를 찾으신다고 해요. 민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와의 재회. 결국 영희는 병원에 정수를 보러 갔다. 40년을 함께 살고 1년 반 동안 안 본 사이였다. 영희야, 와줘서 고마워. 정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왼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힘들어 보였다. 많이 아파요? 응.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평소에 강하고 권위적이던 정수가 약해진 모습을 보니 영희도 마음이 아팠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아지기는 어렵대.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영희야, 우리 다시 함께 살자. 내가 잘못했어. 갈등하는 마음. 병원에서 나온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정수가 불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우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영희 씨 마음에 따라 결정하세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해할게요.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괜찮아요. 사실 저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성우 씨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해줬다. 예상치 못한 발견. 정수의 간병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영희는 정수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그런데 서랍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영희가 써준 편지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다. 40년 동안 써준 생일 편지, 어버이날 편지들이 모두 있었다. 그리고 영희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도 있었다. 영희가 요리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애정이 있었구나.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평소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수도 나름대로 영희를 사랑했던 것 같았다. 제8부 진정한 가족의 의미 찾기기. 간병 시작. 영희는 결국 정수의 간병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재혼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뿐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 영희야. 정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영희는 낮 시간에만 정수를 돌봤다. 밤에는 간병인이 왔고 영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간병을 하면서 영희와 정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영희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병에 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나도 누군가한테 의지해야 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아들들의 변화. 간병을 하면서 아들들도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됐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민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괜찮아. 어차피 할 일 없었으니까.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아들들은 전보다 자주 와서 아버지를 돌봤다.
그리고 어머니의 수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의 인식 변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혼한 사이인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수진이 감탄했다. 당연한 일이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성호 씨와의 관계. 성호 씨는 영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줬다. 언제까지 간병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정수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호 씨는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줬다. 가끔 영희가 힘들 때 격려해 주기도 했다. 정수의 점진적 회복.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수는 조금씩 회복됐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혼자서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됐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영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정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리고 영희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 영희야,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아직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생각해 볼 거야?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관계의 정립. 영희는 정수와 완전히 관계를 끊지도 그렇다고 재혼하지도 않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에요. 하지만 부부는 아니에요. 가족. 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40년의 세월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정수도 점차 이 관계를 받아들였다. 부부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서로를 챙기는 관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구부 새로운 사랑과 우정. 성호 씨와의 관계 재개. 정수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영희는 다시 성호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에요, 성호 씨. 영희 씨, 많이 고생하셨죠.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됐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였다. 아들들의 인정. 이번에는 아들들도 어머니와 성호 씨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엄마, 강 씨 분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민수가 성호 씨를 만나본 후 말했다. 너희들이 반대했잖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엄마한테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아들들이 변한 이유는 어머니의 헌신을 직접 봤기 때문이었다. 정수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작은 사업 시작. 경제적 안정을 위해 영희는 성호 씨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동네의 작은 밑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영희 씨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성호 씨가 자본금을 대고 영희가 요리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뭔 실패가 무서워요? 성호 씨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영희에게도 힘이 됐다. 동네 명소가 된 반찬 가게. 할머니네 반찬이라는 이름의 가게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됐다. 영희의 손맛이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 좀 주세요. 네, 어제 담근 거라 맛있을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영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다.
정수와의 새로운 관계. 정수도 영희의 가게에 가끔 찾아왔다. 영희야, 장사 잘 되네. 그럭저럭 해요. 내가 도울 일은 없어. 괜찮아요. 성호 씨가 도와주고 있어요. 정수는 처음에는 성호 씨를 질투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게 됐다. 영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세 명의 특별한 우정. 나중에는 영희, 정수, 성호 씨가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관계가 됐다. 이상하지? 전 남편이랑 현재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특이하긴 하지. 하지만 나쁘지 않아. 정수도 웃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성호 씨도 이 상황을 재미있어 했다. 손주들의 반응, 아들들의 자녀들, 즉 영희의 손주들도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대학생인 큰손자가 말했다. 뭐가 멋져?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저희보다 더 활동적이세요. 젊은 세대는 오히려 할머니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봤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론의 관심. 영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다. 70세에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 시작한 영희 할머니.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용기를 얻어갔다. 제10부 완성된 나만의 인생. 5년 후. 영희가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다. 이제 75세가 된 영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할머니네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를 넘어서 유명해졌다.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영희 씨, 5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성호 씨가 물었다.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완전히 달라진 가족 관계. 아들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세요. 민호가 감탄했다. 너희들이 바뀐 거지. 내가 달라진 게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밝아지시고 활기차지셨어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자랑 많이 해요. 75세에 사업도 하시고 연애도 하신다고. 정수와의 우정. 정수와는 진짜 친구가 됐다.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동반자였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줘서. 덕분에 우리 둘 다 진짜 행복을 찾았잖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네요. 정수도 이제는 영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성호 씨와의 깊어진 사랑. 성호 씨와는 결혼하지 않고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75세와 74세의 연인이었다. 영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이 나이에 뭔 결혼이에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다. 결혼 여부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중년 여성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할머니, 저도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가 무서워요. 영희는 이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참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동네 사람들의 인식 변화. 처음에는 수근거렸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영희를 존경했다. 영희 씨 정말 대단해. 우리도 배워야 해. 맞아. 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영희는 같은 또래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됐다. 새로운 꿈. 75세의 영희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성호 씨, 우리 해외여행 가볼까요? 어디로요? 유럽. 젊었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좋아요. 가봅시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꾸는 영희였다. 진정한 자유.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5년 전에 이혼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어. 40년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나이가 들어서 얻은 자유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인생의 이막. 영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5년이 됐다. 처음에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70세, 80세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에필로그 10년 후. 영희가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80세가 된 영희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다. 할머니네 반찬, 가게는 아들들이 이어받아 체인점까지 만들었다. 영희는 명예사장으로 가끔 가게에 나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성호 씨와는 여전히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9세와 80세의 연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럽다. 정수와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가끔 셋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대학생 손자가 물었다. 후회, 무슨 후회를 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거야. 영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할 용기다. 마이너스 75세에 완성된 새로운 인생, 이영희의 이야기.